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벌써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제가 이렇게 반팔을 입었어요. 저는 제 옷이 안 맞아서 남편 옷을 입고, 남편은 본인 옷이 안 맞아서 옷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소소하게 푼돈을 모는 이야기, 이런 책 종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두 종류의 책을 모두 너무 좋아해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이 책 읽어가지고 나 좀 변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약간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푼돈 재테크, 이런 거 관련된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좀 이렇게 고쳐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책을 더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푼돈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그래도 좀 돈을 아낄 수 있고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푼돈 재테크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이미 느낌이 팍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푼돈 모아서 정말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질문. 푼돈이 얼마부터 여러분들은 푼돈이세요?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푼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000원 이상 누가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푼돈을 모아서 제가 저번에 1,000,000원을 모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푼돈이 정말 중요하고, 푼돈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목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푼돈 재테크라는 책 중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5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푼돈을 아낄 때마다 그만큼 통장에 돈이 쌓여야 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야, 나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커피 끊어. 그래, 나 오늘부터 이제 담배 안 펴. 막 이렇게 하고서, 그럼 나 이거 다 돈 모을 거야. 그런데 돈이 없어. 나 커피도 안 마셨어. 나 이제 담배도 안 펴. 근데 돈이 없네. 왜 없을까요? 입이 심심하니까 이제 딴 거 계속 사 먹는 거예요. 담배 이제 끊으시는 분들은 또 입이 심심해. 담배값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담배도 안 피고 나 건강하게 살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알사탕, 껌 계속 편의점에 사서 계속 씹어 드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는 게 없고 통장에 쌓이는 것도 없고 푼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통장, 담배 통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래 같았으면은 이 시간에 커피를 마셨어야 하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참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만큼 그 통장에다가 커피값만큼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은 그 커피 욕구를 이 통장에 돈으로 넣겠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커피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제 나에게 조금 안 좋았던 습관도 개선되고 돈도 쌓이는, 이렇게 일석이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번째입니다. 깨지기 쉬운 돈과 단단한 돈이 있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000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이것만큼은 리얼리 사고 싶었지만 참았어. 왜? 나 이번에 정말 제대로 모아볼 거니까 하고서 참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인내하고 참고, 이건 피땀 눈물이야, 정말로. 그렇게 해서 모은 1,000,000원의 돈은 너무 값져요. 이거는 뭘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시 예금으로 붓고, 이건 나중에 진짜 내가 내 집 장만할 때 꼭 쓸 거야 막 이러면서 모으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받던가, 이렇게 좀 가벼운 돈은요, 그게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됐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사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돈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에도 1,000만 원 모으기 하고 종잣돈 모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아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조금 줄여요. 그러면서 절약하고 그러면서 귀하게 모은 내 돈은 사실 그 무게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그 돈이 내 손에 딱 들어온 순간 그 감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돈을 모아보는 푼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어보는 그 경험, 그 돈에 얼마이건 간에 그 돈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푼돈을 모으면 돈 맛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돈 모으면서 돈 맛을 좀 알게 되셨나요? 사실 돈을 쓸 때도 굉장한 쾌감이 들어요. 그렇죠. 막 가방이 사고 싶어요. 어떤 메이커 가방이 사고 싶으면은 근데 그 가방을 사기 전까지 찾아보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이래요. 근데 막상 사고 나서 그 가방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그렇게 막 심장이 막 바운스 막 이러시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장롱 속에 들어가죠. 그 대신 정말로 돈을 모으면은 그 모으는 내내 조금 힘들지언정 심장이 막 몽글몽글 막 기분 좋고 막 어머 내가 이렇게 돈이 생기고 있네 말해서 막 힘도 생기고 이러고 만약에 그 돈을 적금을 다 끝나서 이제 딱 끝났을 때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을 모으는 동안은 조금 힘든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참아야 되니까 조금의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00만 원을 딱 모았을 때는 느낌이 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되는구나. 뭔가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고 더 모을 수 있고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이게 바로 돈 맛을 알게 된다. 라는 이 표현의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1,000만 원 모으고 나서 또 1,000만 원 모으고 또 1,000만 원 모으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저희 집은 5년 만에 1억 대출을 갚았어요. 사실 이 1억이라는 거는 정말 그게 다르거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랑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억이라는 것을 한번 갚아보니까 우리 집도 될 수 있다. 우리 남편과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난 또 열심히 아이들 보고 절약하고 살림하고 집밥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부업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계속 이렇게 살진 않겠구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집이 가정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적금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랑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어떻게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가요, 여러분? 적금을 타보지 못한 사람이랑은 우리가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적금 만약에 1년짜리 적금 이거 자체가 인내예요. 인내. 이 푼돈이라도 10만원 20만원 이게 내 돈 이 내 돈을 12달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이 지구력과 나의 이 인내심과 그리고 나의 이 목표의 지향성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돼서 펴진 결정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적금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금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금은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까먹지 않잖아요. 야, 적금 그거 뭐 몇 프로나 된다고 지금 적금을 들어. 투자를 해야지. 근데 그거는요, 만약에 진짜 목돈 내가 뭐 5억이 있어. 지금 나는 수중에 현금 5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적금임에서 멈추면 안 되죠. 만약에 5억을 예금하면은 만약 2%라면 1250만 원 세금을 아직 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아주 큰 목돈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쪽에 공부를 더 하시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푼돈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뭐 이거 2%도 안 되는데 무슨 적금이에요. 저는 주식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 돈이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푼돈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돈이 더 빨리 굴러가는데 맨날 여기서 이렇게 막 무너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돈을 푼돈에서 종잣돈까지 못 모으고 무너져 버리면은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힘도 안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푼돈에서 목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거, 나를 배신하지 않는 적금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똑같아요. 열심히 돈 모으고 저도 제가 부업을 한다고 해서 더 쓰고 더 뭐 사치를 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더 대출을 많이 갚고 있습니다. 적금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나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적금이 최고다. 그래서 적금을 이게 너무 웃겼어. 적금을 타보지 않으면 인생에 돈하지 말아라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번 돈과 남은 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절약이라던가 돈 얘기, 돈에 관련된 그런 책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번 돈보다는 남은 돈이 더 중요하다. 책에는 되게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정말 40대 초반에 미혼의 남성이 연봉이 1억이라고 합니다. 와, 연봉 1억이면 정말 한 달에 한 600만 원 넘게 받겠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와, 그럼 얼마나 적금을 들 수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막 외제차도 몰고 연봉은 1억에 막 옷은 명품에 시계도 명품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너무너무 부럽다, 진짜 부자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 카드값이 연체가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카드를 긁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뭐 괜찮아, 나는 다음 달에도 급여가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써도 돼 라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적금, 뭐 저축은커녕 진짜 카드값도 못 갚는 신세가 됐죠. 외제차를 정말 돈이 많아서 모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냥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카드값만 한 달에 8, 90만 원씩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반대로 어떤 분은 월급에 180만 원인데 적금을 140만 원을 드는 거예요. 와, 그리고 4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1년에 1680만 원을 모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정말 저는 짠돌이 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막 증거를 대고 매달 본인이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아서 지금 1억이 넘었고 2억이 다 돼가고 이런 이야기를 쓴 글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은 또 증거가 있어. 막 이렇게 영영 보여줘.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 그럼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모았냐. 이 사람이 급여가 많았냐, 연봉이 높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돈을 아주 철저히 자기가 관리를 해서 목돈을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제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품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SNS 채널을 보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시계라던가 이런 걸 보고서 와, 저 사람은 부자일 거야. 와, 저 사람은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저렇게 남편 티셔츠 쪼가리 입고 나왔는데 저보다 돈이 없을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는 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이 늘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 1억인 그 사람이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월 180만 원을 버는 그분이 140만 원씩 적금을 해서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서 더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푼돈 재테크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푼돈을 무시하지 말고요. 푼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 모으기 프로젝트 성공해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